인적 쇄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은 쇄신할 인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화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공개 활동 자제? 사실은 뭐 일부 의전에서 하고 다른 거에서는 뭐 안 하지 않겠다. 그건 공개 활동 자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금 계속 불만의 기류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회동 자체에서 뭔가 나오지 아니하면 네. 사실은 회동을 안 하면 못할 거예요. 의료개혁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에 접점이 좀 모아지지 않는 부분이 2025년도 증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관련해서 이거를 흔드는 부분은 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설득해서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을 좀 공고히 하는 쪽으로 하고 여사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런 말을 한 것들을 좀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가져온다면 긴장감 도는 윤한 회동. 한동훈 측근 소집해 할 말 다 하겠다.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납니다. 만나는데 결국 여기서 할 말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어제 측근들을 소집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 말, 이 할 말이 뭐냐? 의제가 되는 거겠죠. 한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 아마도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꼭 만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 뵐 때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제가 미리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한동훈 여사 관련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의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 의제다 아니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가장 처음에 독대를 요청할 때 그때는 의대 정원 문제가 1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김 여사 문제가 1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기소되고 또 명태균 씨, 김대남 씨 이런 분들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 갈등, 특히 뭐 여야정 협의체 네. 이 부분도 오늘 얘기로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더 큰 이제 의제로 떠오른 상황이죠. 네. 근데 그동안 처음에 독대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의제로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사실 그동안 한 대표가 꾸준히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의제로 들어가겠거니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관건은 그거죠. 어떤 수위로 어떤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면전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동훈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 네, 아까 저희가 봤던 일면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측근들과 윤한 회동을 준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주변에 김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내가 요구한 3가지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라며 이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실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정확히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한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김기영 대변인님. 네. 주어가 윤 대통령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은 얼마나 요구를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3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외 네. 활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그 수위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할 때 일정 부분 하느냐, 네. 그렇게 그리고 단독 활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독 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저번에 명품 가방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정 부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사의 어떤 단독 일정은 자제하겠다, 가급적 안 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보면 이제까지 외부 일정이 공개 일정이 있고요, 비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네. 비공개 일정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하는 그런 일정, 그러니까 비공개 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일정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들은 한동훈 대표와 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것도 본질적인 거지만 그거를 해석하고 인식의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단 예시를 활동 중단 요청 부분에 일단 한정해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이라면 말씀이신 건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활동 중단 중에서도 뭐 비공개로 낮은 자세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단독 활동을 하는 것까지 쭉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요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를 했을 때 활동 중단 부분은 두 번째였죠. 첫 번째는 뭐였냐?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대표의 1번 요구 이 인적 쇄신 처음에 한남동 뭐 7인방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실 얘기가 김수민 의원님. 그때 얘기가 인사권은 오직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 라인만 있고 여사 라인은 없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여사 라인이 없다는데 인적 쇄신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탠스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번 회동에서 인적 쇄신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비교적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활동 중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로는 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활동 중단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네.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뭐 비공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외교 사항의 의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서 절충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인사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네.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영부인 라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때 이제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교체된 인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이구나라고 하는 낙인 효과도 생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해도 네. 당장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고심을 해볼 만한 것이 네. 이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사실 떠들썩하게 인사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은근슬쩍 좀 중간에 다른 걸로 시끄러울 때 그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회라든지 타이밍은 또 언제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스무스하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인적 쇄신 부분은 오늘 얘기해서 예스라고 딱 답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이 한동훈 대표가 뭘 요구할지는 공개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는데 관건은 그래서 아까 이거 나와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한 대표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공은 용산에 있다. 대통령실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선 아마도 오늘 회동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면 김광삼 변호사님, 통상 윤 대통령의 화법을 뭐 아웃복서 화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화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 결과 도출이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란 말은 네.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독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회동으로 갔잖아요. 네. 회동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럼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에서 뭔가를 듣고 그게 정말 민심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청하는 자리 되고 알았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회동의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이미 의제는 던져졌잖아요. 세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얘기하자고 한다면 네. 인적 쇄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은 쇄신할 인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화해봤자 안 필요 없는 거죠. 공개 활동 자제? 사실은 뭐 일부 의전에서 하고 다른 거에서는 뭐 안 하지 않겠다. 그건 공개 활동 자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금 계속 불만의 기류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회동 자체에서 뭔가 나오지 아니하면 네. 사실은 회동을 안 하면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뭐 여야정 협의체랄지 제2부속실이랄지 뭐 특검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때는 다 늦은 거거든요. 사과 아까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시점이 지난 거예요.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오늘 회동 자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뭐 의외로 또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부분에서 한참 말씀을 하실 때 경청만 하면 안 된다. 뭔가 적극적으로 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른다라고 일단 마무리를 또 지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 입장은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한 대표가 제기하는 문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 성의 있게 답할 거다. 앞에서는 경청을 할 거다라고 했죠. 경청은 듣는 거죠. 근데 성의 있게 답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 대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성의 있게 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든 걸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며 바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당정의 향후 협의가 약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지금 당정의 향후 협의가 약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사실 살짝 김진욱 대변인님 오늘 말고 다음에 만나서 결론을 낸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다음에 만난다고 결론이 나올 리 없거든요. 지금 저 또 다른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네. 이 얘기처럼 오늘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에 등 떠밀리듯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자꾸 내 등 떠밀지 마.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결단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밀려가듯이 하는 방식은 대통령한테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마 뭐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밝혀놓은 입장이 워낙 강경한 것이고 이 부분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이 브리핑을 한다 그럴 때는 네. 이 정도 대안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해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왜 했냐? 오늘 이런 빈손 회동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만남을 그렇게 요청했냐? 이런 비판을 또 한동훈 대표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말씀하실 거면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약간 그냥 애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한 대표가 또 그렇게 딱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목이 지금 쏠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대략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아까 조선일보 다시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네, 여기 지금 제목은 아까 저희가 봤었는데 요거예요.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수준의 얘기를 다시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 여기서 말한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수준의 얘기가 대체 뭐냐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뭐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지난 8월이었었나요? 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게 제2부속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한 대표의 이 얘기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것만 한다고 글쎄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 이런 취지예요. 김수민 의원님. 그러면 제2부속실 말고 특별감찰관 말고 그러면 친한 쪽에서 얘기하는 건 추가로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한 대표가 원하는 건 뭐가 더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수위를 원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요구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것을 과연 따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친한계에서도 그렇게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은 그런 자세를 취해왔고, 사실 네. 이번 기회로 수용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수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요구한 사항, 뭐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최소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장에 이 자리에서 어떤 확고하고 구체적인 즉답이 나올 거냐 했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본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 중에 특별감찰관은 이거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담의 결과로 특별감찰관 설치마저도 안 되면 이거는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리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 3대 요구 사항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네. 역설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라도 할게라고 결론이 나줘야 이 회동은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같은 입장을 되풀이를 할 거예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추천해주면 받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아직까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않았긴 했지만,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할 때 네. 3명 중에 만약에 의석 비례해서 1명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 했을 때 그 1명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답정너식으로 임명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특검 절차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여당 배제 특검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그러면 여당 추천하지 않겠다. 혹은 뭐 제3자 추천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선제적인 제안을 이 회동 아하. 끝나고 나서라도 해서 물꼬를 터야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 결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세민 의원님 말씀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거는 고정값이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이거를 성과라고 볼 수 과연 있을까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그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제2부속실 사실 설치한다고 했고 뭐 거의 뭐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감찰관은 뭐 아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말고 플러스 알파 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의 네. 그 사과 부분 관련해서 뭐 시기적으로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늦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살아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경청을 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떠밀리듯이 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게 개혁입니다. 근데 의료개혁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에 접점이 좀 모아지지 않는 부분이 2025년도 증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관련해서 이거를 흔드는 부분은 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설득해서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을 좀 공고히 하는 쪽으로 하고, 여사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런 말을 한 것들을 좀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가져온다면 저는 서로 간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오거나 한쪽이 뭐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서로 간의 윈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구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뭔가 겸손하게 기회를 준 만큼 이걸 살려야 된다는 절실함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